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사이렌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가는 부분은요. 혈소판의 작용이에요. 혈소판의 작용. 이게 안 썼네요. 혈소판의 작용은 선생님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선생님이 며칠 전에 강동 쪽에 있는 병원에 잠시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되게 급하게. 그 이유가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 뭐 이거 얘기해도 되려나? 그러니까 형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거기 이제 차를 끌고 강동이면 얘들아 되게 멀어 선생님 집에서 거기까지 이제 차를 끌고 갔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가서 이제 병문안인 거죠. 그래서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 어떤 치료를 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듣다가 왔는데 와 되게 건강이 최고예요. 그쵸? 그래서 형부한테 내가 계속 얘기했었던 게 담배 끊으시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들었을 거야. 담배 끊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단 조절 잘 하시고 건강 챙기시라고 얘기를 하고선 이제 집으로 돌아왔던 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심근경색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이제 들어가는 부분의 테마가 혈소판의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혈소판이라고 하는 아이의 기작에 대한 부분을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기작은요, 시험 문제 중등 과정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기작은 아니니까 그래 혈소판이라고 하는 아이가 주된 기능이 중등 과정에서는 혈액 응고에 관여를 한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혈액 응고에 관여를 하는지 사실 중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자세히 다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보고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 오늘 좀 심화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려고 해요.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선 우리 중등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을 살짝만 좀 보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가 혈관이거든요. 어딘가에 상처가 났다라고 했을 때 우선 기본적으로 혈소판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이쪽으로 출동을 하게 될 거예요. 상처가 났죠? 방어선이 뚫린 거예요. 자, 이쪽으로 뜀박질을 하기 시작해요. 혈소판이.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어? 자폭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 내신 특강에서. 그러니까 자기 몸을 터쳐요. 그러면 혈소판 안에 있었던 끈적끈적한 물질들이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실형태가 되겠죠? 여기 이렇게 나중에는 피부린이라고 하는 실 형태 끈적끈적한 물질들이 여기 형성이 되거든요. 그럼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여러 가지 세포들이라든가 물질들이 여기에 엉겨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피딱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피딱지. 그러니까 혈소판이라고 하는 아이는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는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라고 얘기했었지.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 그러니까 혈소판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으면 혈액 응고가 안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피딱지. 단어가 좀 고급지진 않지, 그치? 요거를 우리가 혈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혈병. 피혈자, 떡병자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혈병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혈소판의 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이제 피부린이라고 하는 실 형태의 끈적끈적한 물질들이 생겨나게 될 거고 주변을 돌아다니던 물질들이 여기에 엉겨붙으면서 딱딱한 피딱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생님의 내신 특강에서도 설명을 했었던 것처럼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요 조금이라도 딱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가 필요하다? 칼슘이 필요해요. 칼슘이. 그래서 이런 살은 말랑말랑하잖아요. 그쵸? 근데 피딱지가 있으면 살에 비해서는 피딱지가 좀 말랑말랑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지금 칼슘이 있죠. 칼슘이 피딱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딱딱한 성분의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보세요. 기작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영양소 소화 파트에서 탄수화물, 그러니까 녹말을 분해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공부를 했었죠. 다 기억하고 계세요? 아밀레이스. 그래서 녹말이 아밀레이스를 만나서 엿당으로 바뀌어라고 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분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위에서 단백질 분해한다라고 했을 때 펩신이라고 하는 아이가 필요했었는데 선생님이 내신 특강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드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펩신 이전의 상태가 펩시노젠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비활성 상태예요. 비활성 상태의 펩시노젠이 염산과 만나게 되면 펩신으로 바뀌면서 단백질의 분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을 했었어.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떤 부분을 강조를 했었냐면 단백질이라고 하는 아이는 분해시키는 과정이 녹말에 비해서는 어떻더라? 조금 더 복잡하더라. 자, 그럼 요거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지금 여기 프로트롬빈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깨알로테는 다 있는데 프로트롬빈이 있는데
트롬보플라스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가미가 되면서 트롬빈으로 바뀌었어요. 이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쵸? 근데 이 트롬빈 자체가 혈액 응고에 바로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피브리노젠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물질들이, 그러니까 얘 따로 이제 혈액 안에서 이제 녹아서 이제 잔류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야. 근데 얘가 이걸로 바뀐 다음에 피브리노젠한테 영향을 주면서 피브리노젠이 피브린으로도 다시 바뀌는 거지. 그치? 근데 이 아이가 혈구라고 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요런 아이들 있잖아요. 얘네들이랑 엉겨 붙음으로 인해서 그제서야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피딱지. 선생님 잠깐 뒤로 빠질게요. 혈병이라고 하는 아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혈소판 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혈소판이라는 단어 얘기가 하나도 없죠. 그쵸? 근데 안 쓴 거야, 안 쓴 거. 그럼 어디에서 이제 들어오게 될 거냐? 자, 혈소판이라고 하는 아이가 상처 부위에 가게 되면 자기 몸을 터쳐서 자폭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혈소판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럼 그 내부에서 누가 나오게 되냐면 그제서 트롬보플라스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분비가 되는 거예요. 얘가 프로트롬빈을 트롬빈으로 바꿔줄 수 있는 아이야. 근데 그 물질이 혈소판 안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게 파괴가 되어야지만 얘가 이걸로 바뀔 수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바뀔 때 트롬보플라스틴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래쪽에 어떤 아이가 있죠? 칼슘이라고 하는 아이도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단어도 되게 어렵고, 그치? 너희들이 이거를 봄으로 인해서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아, 결국에는 피딱지 하나 만드는데, 혈병 하나 만드는데 지금 어때요? 기작이. 단백질하고 비교되나요?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프로트롬빈에서 트롬빈으로 바뀌는데 혈소판이 파괴가 되고, 거기에서 트롬보플라스틴이 나오면서 주변에 또 칼슘도 있어야 돼. 그치? 그런 상태에서 주변에 또 다른 아이가 이제 잔류하고 있었던 피브리노젠이라고 하는 아이가 트롬빈을 만나서 피브린으로 바뀌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구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제서야 혈병이 만들어지더라. 과정이 어때요, 그냥? 굉장히 복잡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 혈병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어떻다는 거야? 함부로 일어나면 안 돼, 얘들아.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이 기작은 언제 일어나야 되는 거냐면 상처가 일어났을 때, 상처가 발생했을 때만 이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상처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네, 병원에 실려갑니다. 네, 뇌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와, 그냥 상상도 하기 싫어요. 뇌졸중 올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혈관이 다 찢어지고 파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혈액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액체예요. 국물 형태잖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순환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몸 구석구석에다 영양소라든가 산소를 넘겨줄 수 있어요. 그리고 노폐물도 수거할 수 있고요. 근데 얘네들은 결국에는 피가 어떻게 되는 거야? 딱딱해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피가 딱딱해지는 게 상처가 났을 때 딱딱해지는 거는 괜찮아. 근데 혈관 안에서 순환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상처가 나지도 않았는데 얘네들이 딱딱해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혈액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안 이루어지겠지. 혈관이 막혀요. 그러면 혈관이 어떻게 되는 거야? 터진다는 얘기야. 그게 위험한 거죠. 그쵸? 그래서 혈관이,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혈관 안에서 혈액이 그냥 굳어버리는 현상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혈전이라고 얘기해. 되게 무섭지? 그치? 그래서 그때 이제 선생님 아까 전에 형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셔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뛰어갔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다행히 형부가 몸 상태가 그래도 좀 골든타임 놓치지는 않아가지고 잘 이렇게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어떻게 뭐 어떤 치료했어요? 뭐 여기 들어가는 약은 뭔가요? 좀 약간 그런 거 궁금해서 막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혈전 용해제를 넣고 있는 중이다. 이 설명을 해주더라고. 응? 형부가 혈전 용해제. 혈전 용해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얘들아 혈관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에 노폐물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혈관이 너무 좁아진 거야. 그럼 혈액순환이 잘 안 이루어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뇌에도 산소라든가 영양소 공급이 잘 안 되고 심장 쪽으로도 이제 혈액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아이들 있잖아. 얘네들이 이제 녹여줄 수 있는 혈액이 혹시나 굳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다라면 그 아이들을 녹여줄 수 있는 이제 용해제를 이제 투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녹겠지. 그럼 혈관 문이 조금 더 크게 열릴 거예요.
그래서 그 계속 이제 넣더라고. 근데 내가 뭐 어디 주사 한번 보고 싶다. 근데 이게 팔뚝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렇게 천재 나 여기다가 주사 맞았어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 팔뚝 전체가 다 이렇게 피멍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랬어요. 그래서 담배 꼭 끊으시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돼. 왜냐면 선생님이 아파봤기 때문에 아프면 정말 서럽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근데 담배가 얘들아 심근경색 진짜 되게 안 좋아. 그러니까 담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혈관이 갑작스럽게 확 수축하게 돼요. 담배를 피게 되면. 그러니까 혹시나 나중에 너희들 그 성인이 돼서도 담배는 배우지 마 얘들아.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혈소판 작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혈소판 작용, 혈액 응고에 관여를 하는구나. 피딱지, 혈병을 만드는데 혈소판이 관여를 하는구나. 그 기작에 대한 부분을 아주 일부 살펴봤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 기작이 함부로 작동이 되면 안 돼요. 상처가 일어났을 때만 작동해야 되는 아이들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부분과 함께 선생님 본의 아니게 형부 얘기를 좀 팔았어요. 형부는 이거 영상 볼 것 같은데 큰일 났네. 형부의 건강을 위해서 화이팅이야. 그래서 우리 이제 혈소판 작용에 대한 부분을 같이 봤고요. 뭐 요 정도 얘기를 해줬으면 나중에 시험 문제 혈소판 작용 얘기 나왔을 때 자신감 있게 너희도 정답 찍을 수 있지 않겠니? 그치? 좀 더 자세한 내용, 나머지 이제 혈구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듣고 싶은 학생들은요, 내신 특강, 엠베스트 내신 특강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